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신기현입니다. 오늘 저는 웹 3.0 환경에서 창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했고요. 여기 웹 3.0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저는 입에 웹 3라는 말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마 웹 3라는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웹 1.0, 2.0 지나면서 3.0에 도달할 때 많이 언급됐던 키워드가 이제 시멘틱 웹이라는 단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개념들도 있었고 유비쿼터스 다 이렇게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술 용어들이죠. 그런데 이제 웹3라고 요즘 표현하는 쪽에서는 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NFT, 블록체인, 프로토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의미적으로는 이제 후자 쪽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좀 재미있는 사례들과 함께 이어지는 세션들과 좀 연결점을 가지고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웹3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혹시 어떤 영상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메타버스 얘기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영화죠. 매트릭스라는 영화고 1, 2, 3편이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1편은 1999년 정도에 개봉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가장 최신작이 이제 공개가 됐었고 지금 보신 이 화면은 사실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게임 속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돼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상의 세계였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제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자동차가 움직여요. 버튼을 누르면 총이 발사가 돼요. 그리고 그 총알이 맞은 환경 자체가 실시간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99년에 시작됐던 가상세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지금은 실제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게임 엔진이라는 기술과 함께 이렇게 영화와 게임 구분되지 않는 매체의 특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엑스박스라고 하는 차세대 게임기죠. 그 안에서 실제 작동하는 데모예요. 거대한 도시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원래 화면에서는 이 안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요. 자동차들이 도시에서 실제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이 이 안에 펼쳐집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테스트 모드에 와서 바꿨더니 보시는 것처럼 빛나는 박스 형태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물, 주체들은 이렇게 에셋이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슨 플랫폼을 사용하냐, 3D 그래픽이 어떠냐를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디지털상에서 이렇게 무한히 복제가 돼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 가상세계에서의 어떤 자각을 해요. 현실을 자각하고 자아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실이 아닌 가상이구나. 나의 진짜 현실 세계를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최근에 판매됐던 NFT 컬렉션입니다. 보시면은 10만 개의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이렇게 NFT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 컬렉션은 그냥 판매가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앞서 보여드린 데모의 환경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연결지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사람들, 우리가 이걸 아바타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체가 생기고 사물이 생기게 되면 소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 NFT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상세계에서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캐릭터들조차도 언리얼 엔진에서 공개한 메타휴먼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냅니다.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사람을 무한히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을 꼭 닮은 가상세계 아바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작이나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손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이 툴 안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만으로 이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10만 개의 매트릭스 속 세계관 속 캐릭터들은 전부 메타 휴먼이라는 솔루션 안에서 무한히 생성된 캐릭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 세계는 또 어떻게 구축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IT 거대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부각됐었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자신이 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혹은 어떤 아트웍적인 소질이 그렇게 크게 트레이닝돼 있지 않더라도 손쉽게 현실 세계를 닮은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이것을 현실의 시뮬레이션처럼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다른 물리 법칙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기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존재론적인 우리의 삶과 조금 더 밀접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피지컬의 현실 세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공간과 물리적인 이런 사물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어떤 감각, 인지, 관계 모든 것들이 피지컬의 현실 세계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 종속되어 있죠. 지금 제가 메타버스라는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혹은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터넷처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바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온 지가 한 3주 된 것 같아요. 메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가상 세계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혼합 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바깥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가상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그것들을 동시에 인지하고 동시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건 제가 직접 캡처를 해온 영상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혼합 현실의 개념을 제가 이 헤드셋의 렌즈를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없이 제가 손으로 이걸 잡고 이 블록을 여기에 끼워 넣었을 때 게임이 진행이 되는 앞으로는 제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상세계의 모든 것들이 수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창작해내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경제활동이라는 게 시작되고 소유라는 개념이 확장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문화, 예술과 같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수한 역사를 갖고 있는 개념들이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슈를 좀 만들기 위한 좀 파편적인 디지털 경험 엔터테인먼트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하지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이라는 것은 속성적으로 잠시만요. 이게 제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까요? 네. 혹시 화면 네, 앞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네, 메타버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디지털이라는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디지털은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속성이다. 네, 이것을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0과 1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두 개의 글자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무언가죠. 우리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고 소리로서 느끼지만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복제 가능한 속성의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무언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고 나면 제 손에서 그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과 거래라는 개념, 가치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손쉽게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제가 이걸 주고 나서 이 사람 손에 그것의 복제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음악을 만약에 mp3 파일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가 되면 이 사람은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원초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기술의 방향성이 돈을 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가치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만 열심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것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걸 막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통제하고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겠죠. 웹 1.0, 2.0, 3.0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간결하게 이런 정의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0에서 뭔가 우리가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웹을 사용을 했습니다. 웹 2.0으로 갔을 때는 이제 블로그라는 것들을 등장하고 내가 거기다 뭔가를 기록을 해서 업로드, 그래서 읽고 쓰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웹 3에서는 내가 열심히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디지털 상의 것들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복제를 열심히 가져가요. 가져갈수록 그것의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가능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라는 개념을 이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저는 웹 3.0, 웹 3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더라도 가치 평가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이야기 들으실 NFT를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얹혀지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뭐 사운드가 어떤 것이냐 등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NFT도 이미지 파일은 제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원본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소유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것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에서 NFT라는 걸 가지고 제 손을 떠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사라져요. 혹은 상대방은 그것을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를 굉장히 닮아 있는, 피지컬의 물리 세계를 현실 세계에 닮아 있는 것이 디지털 안에서 구현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이키에서 아티팩트라는 NFT 쪽 프로젝트 팀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이 우리 나이키 매장에서 보시는 유명한 클래식한 신발과 닮아 있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위에 어떤 카트리지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스킨이 달라지고요. 또 그것들을 이용함에 따라서 레벨이 증가해서 실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발이 어떤 카트리지를 끼우느냐, 이 카트리지라고 표현한 것조차도 NFT예요. 그래서 NFT에 다른 NFT를 끼웠을 때 그 원형 자체가 변화해서 실제 어떤 패셔너블한 스니커즈가 되고요. 이걸 현실에서 신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죠. 디지털에서 정의되어 있고 디지털 세계의 3D 모델 혹은 렌더링된 이미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 세계의 무언가를 위한 것인데 그 무언가는 당연히 현재로서는 아바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닮은 형태의 무언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요 NFT를 구매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상자를 열었더니 신발과 랜덤으로 뽑기 같은 어떤 카트리지가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 상자가 또 나와요. 저 상자는 몇 달이 지난 후에 또 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열면 또 뭔가 아이템이 나오고 그 다음 상자가 나오고 NFT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미술품 하나, 음원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의 어떤 경험의 흐름 혹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NFT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아티팩트와 나이키의 컬렉션인데요.
이 신발은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신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그래서 NFT를 이제 판매를 하죠. 그리고 그 NFT를 구매한 사람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됐을 때 블록체인 지갑이라는 것을 연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신발을 체크아웃,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구매하는 비용은 0, 제로이고 대신에 글로벌로 전 세계 무료 배송으로 이 신발이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신발을 이제 택배가 도착을 하면 실제 제 몸에 신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발의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리딤, 언락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처럼 생긴 아트 토이인데요. 저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에디션들. 저것을 리딤했을 때 아래에 있는 이 신발들을 실제 얻을 수 있고 웹을 통해 이것을 리딤해서 제가 실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와 아티팩트의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는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경험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에서 피지컬로 경험되는 것. 이렇게 NFT의 사용처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지컬의 현실 세계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NFT는 이런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값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포지드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리딤을 했느냐, 내가 아까 그 NFT를 해서 사용해서 실제 신발을 배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것들이 거래가 될 때 이것들이 이미 교환된 쿠폰인지 교환되지 않은 쿠폰인지, 스크래치 카드로 치면 이것을 긁은 건지 긁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속성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NF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에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창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도식을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NFT 스페이스라는 영역들을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진 세계관들이 덧입혀지게 되고 가상 세계에서 탄생한 어떤 정체성들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NFT들이 이거 있으면 뭐뭐뭐를 할 수 있어요 같은 사용처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용성이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나이키 아티팩트의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가상세계의 신발을 가상세계에서만 아바타를 통해서만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 사용처조차도 가상세계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현실 세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창 이제 메타버스, NFT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수많은 브랜드들 그리고 프로덕트, 아티스트들이 이쪽 씬으로 넘어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 그들이 이미 쌓아놓은 어떤 명성과 어떤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가상 세계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저는 익스텐디드 NFT 스페이스라고 표현했는데 교집합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미 쌓여있던 세계관,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 영역에다가 투입을 해서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 본 사례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스타가 메타버스에 와서 NFT를 만들어서 어떤 가상세계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더라. 이 수많은 사례들이 저는 이러한 구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음 도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영역 자체가 가상세계의 세계관과 현실 세계의 세계관이 뒤섞이는 영역이 되고요. 가상세계 정체성과 현실 세계 정체성이 뒤섞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교집합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지적 재산권이자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사용처는 앞서의 도식에서는 가상세계 안으로만 사용성들이 제한돼 있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용성이 가상세계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들이 현실 세계의 사용성을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NFT를 가지고 신발을 리딤해서 수령해서 내가 신고 다닌다. 그렇게 한 이후에도 그 NFT는 가상세계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사용처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간 영역에서 새롭게 생겨난 세계관에 기반한 브랜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현실 세계에서 이미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가상 세계에서 생겨났고 현실 세계와 접점을 가지고 등장한 새로운 브랜드가 현실 세계 매장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현실 세계에 마치 살아온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해온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NFT가 갖고 있는 하나의 내러티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후 시간에 NFT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시다 보면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도가 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웹 2.0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제 저희가 창작에 대한 얘기,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웹 2.0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새로 등장을 했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기반해서 실제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킥스타터, 그리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인디고고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텀블벅, 와디즈 같은 여러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있죠. 내가 뭔가를 구상했을 때 그것에 대한 초기 자금을 다수의 일반 대중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죠. 서브스택, 이거는 이제 뉴스레터를 가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온리팬즈도 마찬가지고 패트레온도 마찬가지고. 패트레온의 경우에는 실제 내가 온라인상에서 언락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 굉장히 다양하게 상품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기로 뭐 1달러를 지불하는 사람, 5달러를 지불하는 사람, 10달러 지불하는 사람들을 다 혜택을 차등화를 해서 내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때 이것을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쇼피파이나 이런 결제 관련 인프라, 네, 제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서비스 내에서 쇼피파이를 연동을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온라인 커머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트리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창작자들의 어떤 수익화를 도와주는 창작 생태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이 중에서 이제 링크트리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웹페이지인데요. 가장 심플하게 이 사람의 공식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만든 음악은 어떤 건지 다 공식 링크로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링크만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쁜 스킨으로 이렇게 입힐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능입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우리가 현실 세계 명성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수익화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 주변에는 이것을 위변조하거나 혹은 어떤 낚시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을 낚아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 사람의 SNS, 트위터인 것처럼 하면서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웹 2.0 기반이지만 링크트리가 해주는 점은 우리 믿을 만한 중개자, 신뢰할 수 있는 주체야. 우리 페이지 위에 있는 이 공식 링크들은 정확한 링크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신뢰를 대신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2.0에서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들을 우리가 중개자로서 신뢰를 의탁하고 위탁하는 이런 개념으로 작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 놓은 이런 다양한 이 페이지들이 이 사람의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중개자를 두고요. 뭔가를 위임하고 혹은 광고를 보거나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태계가 확장이 됐었죠. 이제는 제가 웹 3.0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NFT가 창작자에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가치와 경험. 그래서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합니다. 중개자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그 처음 원작자에게 지속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 자체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가치를 실제 완전한 나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링크트리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린 서비스는 굉장히 유사해요. 코지라는 서비스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저는 이것을 이제 웹 3.0에 비유를 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링크가 아니에요. 앞서서 보신 링크트리라고 하는 것의 링크는 하이퍼텍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 1.0과 2.0에서의 인터넷
HTTP라는 프로토콜로 연결되는 링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을 하는 미니 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통해서 이 앱들을 쉽게 설치를 해서 제 디지털 아이덴티티 페이지 위에다가 얹혀놓을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처럼 작동하기도 하고요. 음원 사이트처럼 작동하기도 하고 게임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지갑을 연동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NFT 기반의 기능들을 이 나의 어떤 디지털 신원, 디지털 아이덴티티 페이지 위에서 곧바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미니 앱, 슈퍼 앱 이 개념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니 앱은 설치 과정, 다운로드 과정 없이 그냥 눌렀을 때 마치 미리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NFT로 실물 가방을 연동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싶다.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사이트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인지도나 사람들의 어떤 팬덤이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플랫폼을 거쳐서 휘발되거나 분산되기보다는 이 창작자에게 더 집중됨으로써 팬덤이라는 것이 점차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쓰실 텐데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미 디지털 컬렉터블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왔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 지갑을 연동해서 이 안에 있는 NFT를 제가 직접 포스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스팅된 NFT 이미지는 달라요. 속성적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바로는 인스타그램 안에서 직접 NFT를 민팅을 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생기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로열티, 리워드 시스템, 어떤 행동을 하고 보상을 주는 리워드 시스템을 NFT에 기반해서 개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거 스타벅스 오디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글로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레딧. 얼마 전에 폴리곤이라고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NFT의 수요가 극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안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거냐면은 그냥 자신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대체할 수 있는 아바타예요. 그런데 누군가 창작자들은 이 NFT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을 구매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어떤 웹 3.0 기반의 웹3 기반의 서비스들의 모든 지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픈시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한때 이 컬렉션이 가장 많은 거래량들을 일으켰죠. 제가 총 3개의 서비스를 설명드렸어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금 레딧, 스타벅스. 이 3가지가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폴리곤이라고 하는 동일한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요.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IT 인프라, 서버 안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른 회사, 다른 사용자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벽을 쳐놨어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을 간의 연동이라는 것은 그들이 사업적인 협업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서로 연동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웹 3.0, 웹 3에서는 하나의 블록체인, 앞서 제가 링크트리라는 것은 HTTP라고 하는 링크를 따라서 신뢰를 판매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웹 3.0에서는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을 함께 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쉽게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표현적으로는 결합성, 상호 운용성이라는 2가지 속성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레딧과 스타벅스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NFT는 기본적으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동을 막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많은 사례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린 2가지 속성이 있었죠. 결합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 이것은 하나의 공개된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속성이에요. 결합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코지라는 서비스 위에 앱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붙여서 유의미한 서비스, 유의미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상호 운영성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운영의 주체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하나의 프로토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교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6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시간상 제가 조금씩 빠르게 그리고 약간씩 건너뛰며 진행을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아바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지금 아바타를 만드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자기 아바타를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얼굴, 못생긴 이 얼굴은 NFT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펑크라는 NFT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갑을 연동하면은 이 크립토펑크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좀 특별한 아바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기존의 서비스는 웹 2.0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웹 3.0에서의 소유를 조금 확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실험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아디다스라는 기업에서 오즈 위고라는 제품을 가지고 오즈 월드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닮은 신발을 모티브로 하는 아바타 시스템을 제공했는데요. 요거를 생성하는 방식은 브랜드가 던지는 질문들을 답을 하면 하나의 심리 테스트처럼 그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아바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든 아바타의 모습이고요. 요것을 변형을 해서 스티커 형태로 해서 SNS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아디다스가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레디 플레이어 미라는 서비스와 이것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레디 플레이어 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나의 에셋 여기 와서 아디다스 페이지에서 만든 아바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혹은 웹3 지갑, 웹 3.0 지갑을 연동하면 NFT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웹2, 웹3에 있는 자산들이 이 포털 안에서 함께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불러온 아바타는 이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는 3,000여 개의 서비스 안에서 동일한 아바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나, 모질라 허브, 솜니움 스페이스, 스페이셜, 포탈 이런 다수의 서비스들은 자체 아바타 시스템을 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레디 플레이어 미의 시스템을 채택해서 사람들은 내 아바타를 가지고 이 다수의 서비스들을 넘나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디다스의 아바타를 제가 4군데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복제가 돼서 각각의 서비스 안에서도 이 아바타를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죠. 토미 힐피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디자인을 해서 레디 플레이어 미 시스템하고 통합을 했고요. 이 옷을 만들어서 이 옷을 제가 디지털로 취득을 할 때 반대로 현실 세계의 실물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거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근데 너 이거 실물도 필요하면 주소랑 체크아웃 결제를 해. 그러면 실물 똑같은 거 보내줄게. 뭔가 개념이 뒤바뀐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저의 레디 플레이어 미의 인벤토리는 더 아디다스의 아바타 그리고 토미 힐피거의 옷까지 이렇게 함께 통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VR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소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공간 자체를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고 일부는 이것들을 NFT로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레디 플레이어 미의 아바타를 연동을 해서 이 아바타로 여기를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보시면은 아디다스의 아바타를 제가 보그에서 배포한 이 공간 안에 가져온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회사의 이 아이덴티티가 지금 하나의 씬 안에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웹 3.0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미션을 수행했을 때 보그가 배포하는 이 버추얼 드레스를 제가 획득을 해서 이거를 입고 다시 레디 플레이어에 연동되는 3,000개 서비스에서 이 옷을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레디 플레이어미는 엄청난 돈 860억의 투자를 받은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 시스템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독보적으로 이런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을 잘 구현해 놓은 사례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사람들이 모이길 바랬었어요. 그런데 레디 플레이어 미의 발상은 아바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공간 플랫폼들, 소셜 플랫폼들이 이거를 연동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아라는 발상 자체를
뒤엎은 거죠. 모나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공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 안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해서 요것을 배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안에 자신이 아바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디 플레이어 미의 아바타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유니티에서 디자인한 이 공간 자체를 이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 속성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탈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과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같은 속성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한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이 포탈을 타고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상 세계가 매우 거대한 하나의 세계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아티팩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사물들을 놓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그 자체로 NFT 마켓플레이스와 연동돼서 디지털 상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데모가 있는데 데모를 제가 조금은 빠르게 좀 뛰어넘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제가 NFT를 공간 자체를 NFT로 발행을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패브리컨트 스튜디오라는 툴이에요. 여기서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저 기본 형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가져와요. 그럼 패턴의 경우에는 또 어떤 패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인지에 대한 그 크레딧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색깔을 고르고 이것들을 민팅을 하면 이렇게 NFT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다시 제가 판매를 할 때 그 각각의 원작자들, 옷의 원형, 패턴 디자인, 그리고 나는 이것을 조합해서 정의해서 NFT를 발행했으니까 여기서는 코-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래가 될 때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그들에게 자동으로 수익을 분배를 하게 되고요. 거래가 된 것이 또다시 거래가 될 때에도 이것들이 추적돼서 모두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툴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NFT 기반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 생산 과정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를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필 NFT라고 하는 컬렉션 중에 되게 유명한 거예요. 월드 오브 우먼이라는 컬렉션인데요. 이 컬렉션이 패브리컨트 스튜디오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드레스들을 정의해서 이것들을 판매를 했고, 여기에는 여러 패턴 디자이너들의 패턴과 어떤 컬러 같은 것들이 결합돼서 NFT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타에게 이것들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중에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쓸지는 이제 계속 사용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용처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예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상의 랜드를 소유하고 그 위에 뭔가 지을 수 있고, 여기에는 이미 수많은 미술관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이 안에 자신의 브랜드 공간을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보셨던 이 드레스의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 실사적인 이미지가 디센트럴랜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로우 폴리곤의 조금 저열한 느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변환된 거냐? 현재는 그렇지 않고 디센트럴랜드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하는 방식이죠.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로 마찬가지로 유명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라는 곳은 이거 이제 복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네모네모 큐브 형태의 것들이 조합된 아바타예요. 네, 이렇게 외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안에 정의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NFT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썸네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디센트럴랜드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정의된 방식으로 사용되고, 더 샌드박스에 갔을 때는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이거를 앞서 설명드린 레디 플레이어 미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레디 플레이어 미는 자신들의 아바타 시스템을 여러 서비스들이 채택을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패브리컨트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용자들이 제휴를 해서 그들만의 스타일로 통합해 나가는 두 가지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픈시에라가 내가 이미지를 그려서 판매한다, 아트웍을 그려서 판매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닮아 있는 가상 세계 기반의 경제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시작을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픈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할 때 웹 3.0 기반에서 프로토콜 경험 안에서 이것들이 이음매 없이 작동을 한다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상까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주민등록번호 없으면은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앞으로 가상세계 모든 것들은 NFT로 정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성과 상호 운용성에 기반해서 그리고 그 안에 NFT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0분 정도 부여를 받았고 지금 정확하게 40분 안에 이제 이야기 끝냈고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걸 받아야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또 필요하신 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